자, 오늘 수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굉장히 어렵고 힘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장특공제와 기본공제가 끝나고 세율리제 이해를 한 다음에 암기가 들어갑니다. 695쪽 2번 몇 호자산이다? 1호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리고 어디까지가 1호자산이다? 기타자산. 기타자산이 빠졌잖아요. 한 장 넘겨봐요. 5번부터 먼저 하자고요. 기타자산 697. 그래서 기타자산은 등기대상이 아니죠? 기타자산은 언제나 뭘로 간다?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6에서 45로만 가요. 5번. 그래서 기타자산은 보유기간에 속지 말자. 자, 예를 들어서 골프의 형권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몇 프로예요? 골프의 형권을 6개월 보유하다 팔면은 6에서 45. 시험은 기타자산이라고 안 나와요. 기타자산의 종류. 그 기타자산이 뭔지 알아야 대화가 되죠? 다시 앞으로 옵니다. 자, 이제 나머지 1호자산. 자, 첫 번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기 대상을 미등기로 팔면은 몇 프로? 70%.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등기되고 팔면은 보유기간을 몇 가지로 세분한다? 세 가지로. 보유기간을 세 가지로 나눠 695 제일 아래 1년 미만은 몇 프로? 60%. 몇 프로? 50%. 1년 이상 2년 미만에 들어갈 때는 40%. 그래서 2년 채우면 기본세율. 이렇게. 어떤 게 가장 적게 나와요? 기본세율이 가장 적게 나오죠. 누진공제하기 때문에. 2년 채워야 세금이 가장 적게 나와요. 2년을 못 채우면 40, 1년도 못 채우면 50이다. 그래서 상가 토지를 팔아먹을 때는 최소 몇 년 채워야 된다? 2년 채워야 기본세율로 가요. 그래야 세금이 적게 나온다고요. 이게 돼야 나머지가 된다. 토지상가. 자, 정리됐어요? 단, 비사업용 토지. 자, 토지는 2년 채워야지? 2년 채우면 기본세율이잖아. 단, 2년은 채웠는데 비사업용 토지는 10을 더해요. 16에서 55까지 간다는 뜻이야. 10을 더해서. 그럼 몇 프로? 16에서 55. 695쪽 제일 아래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이 비사업용 토지가 또 적어. 지정지역에 있어, 투기지역에. 지정지역에 있을 때는 10을 또 더한다고요. 아무런 말이 없으면 일반적이야. 일반지역은 16에서 55야. 그럼 지정지역에 있을 때는 10을 또 더하면 몇 프로야? 26에서 최대 65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정지역이면 10을 또 더한다. 자,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넘어갑니다, 이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게 기초예요. 자, 1호자산에서 따로 계산하는 게 뭐다?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그리고 따로 계산하는 게 뭐다? 주택 분양권이에요. 그래서 투기 방지를 위해서 세율이 엄청 높아요. 언제부터 양도하는 거를 이 법을 적용한다 그랬어요? 올해 6월 1일부터. 올해 6월 1일부터 양도할 때는 3번으로 들어간다고요. 찾았어요? 자,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을 1년 미만 보유하면 몇 프로야? 미등기는 똑같고 70%까지 올라가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상관이 없어. 그리고 1년 이상 보유했을 때는 몇 프로? 60%.
2년 채웠을 때는 기본세율 6에서 45. 그래서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2년을 채우고 팔아야 돼요. 2년을 못 채우면 60, 1년도 못 채우면 70%까지 올라가요. 언제부터 양도하는 거다? 올해 2021년 6월 1일부터 양도하는 거는 투기 방지를 위해서 이 세율을 적용합니다. 6월 1일부터. 그래서 정부는 5월 말까지 팔라고 그랬죠? 6월 1일부터 파는 거는 왼쪽으로 가지 않고 이해를 적용한다.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 다음 주택 분양권은 따로예요.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6월 1일부터. 그럴 때 이거는 1년 미만은 몇 프로? 70. 1년 이상은 60. 2년 이상도 60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분양권 전매하면 세금 폭탄 맞는다는 뜻이에요. 6에서 45가 없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1호 자산을 정리해서요. 근데 이번에 출제되는 게 뭐야? 주택, 그냥 이게 돼야 돼. 이걸 섞어찌게 해서 한 문제를 만든다고요. 이게 기본이야. 오늘 집에 걸어갈 때 딱 상가 보이지? 모텔 딱 보이잖아. 모텔 보이면 2년 채워야 기본세율이에요. 그럼 모텔은 몇 년 채우다 팔아야 돼? 2년 채우다 팔아야 돼. 영업용 건물이니까. 자, 이렇게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 4번. 자, 항상 조정대상 지역이 나오면 조심해야 돼요. 조정대상 지역에 다주택자잖아. 하나, 두 개, 세 개. 그럼 1번. 오리지널 집이 2개야. 어디에 있는 거? 조정대상 지역은 집이 2채 있을 때는 기본세율의 몇 프로를 할증한다? 20%포인트를 20을 더한다는 뜻이에요. 기본세율을 알아야죠?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얘기야? 20을 더하면 26에서 최대 65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6에서 45가 필수야, 기본세율. 6에서 45니까 20을 더한다고요, 무조건. 그 다음 2번. 올해부터는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요. 그래서 이거는 2번은 뭐다? 합의 2개야.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합의 2개니까 주택수는 2개예요.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했죠? 그럼 주택수는 2개라고요. 그래서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중과를 안 해요. 주택 수에만 포함하는 거예요. 뭐 팔 때? 2번. 해당 주택을 팔 때 20을 더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 임대주택은 제외해서 주택수에서 제외한다는 뜻입니다. 임대사 봐라 이거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는 항상 제외. 자,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주택수가 오리지널 몇 개야? 3개? 그럼 하나 먼저 팔 때는 이번에는 몇 프로를 더한다? 기본세율의 30. 그래서 원리는 똑같아요. 4번은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 합의 3이죠? 그럼 주택수는 3개야. 주택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요. 뭐 팔 때? 항상 해당 주택. 조합원 입주권 하면 안 돼요. 주택 분양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위에 2번이나 밑에 4번은 뭐를 팔 때? 해당 주택 팔 때. 그래서 30을 더한다. 그럼 몇 프로로 가겠다는 뜻이에요? 몇 프로? 6%에서 45를 남겨야지. 36에서 최대 75까지 올라가겠다. 그럼 최대 75를 적용받으면 또 10% 또 내야지. 여기다가 지방소득세. 항상 양도세 낼 때 양도세의 10%는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럼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치면 전체 세율은 몇 프로야? 82.5가 되는 거야. 75에서 지방소득세 10% 더하면 7.5지?
그래서 82.5%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남는 게 있어. 그죠? 95%를 안 뺏어가니까 다행이잖아. 결국은 이거 뭐야? 남는 거 다 세금 내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팔아 안 팔아? 안 팔지. 자식에게 징의하거나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갔어요. 지금. 자, 그래서 4번 포인트가 뭐라고요?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20을 할증하고 3주택 이상은 30을 할증한다고요.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고. 자, 오른쪽. 그래도 나왔잖아.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아닐 때는 기본세율로 가요. 조정 대상이 아닐 때는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몇 년 보유했을 때? 2년. 이거 주택조합원 입주권 2년 보유하면 6에서 45로 가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거는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2년 보유가 필수라고요. 3주택도 똑같아요. 아, 여기 봐. 이건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야. 하나든 두 개든 세 개든 2년 보유하면 6에서 45야. 단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는 20 또는 30을 할증한다고요. 아닌 지역은 기본세율로 가고. 그러니까 조정 대상은 20을 더하고 30을 더해요. 그래서 기타 자산은 등기 대상이 아니니까 보유기간 안 따져요. 파생상품 주식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신탁수익권 할 필요가 없다. 중요한 거는 뭐만 알면 돼? 6번, 7번, 8번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제는 1호 자산, 기타 자산까지다. 그래서 698조. 딱 정리가 됐네. 이 박스가 정리됐잖아요. 이번에 이 단독 문제 나올 수 있어요. 박스 이거. 전체 정리됐잖아요. 자, 꼭대기 1호 자산. 원칙. 6에서 45. 기본세율이라 6에서 45. 미등기는 몇 프로? 70. 비사업용 토지는 10을 더하고. 자, 이제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1년 이상 2년 미만은 몇 프로? 40%. 단 이것 따질 때 뭐는 제외?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과 주택 분양권은 제외해서 따진다는 뜻이에요. 제외. 자, 그 다음 1년 미만은 50%. 뭐는 제외? 두 가지는 제외. 그 다음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으로서 2년 이상 채웠지? 그럼 기본세율.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간다고요. 상가 토지도 2년 채우면 기본세율로 가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기본세율이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래서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은 1년 이상은 몇 프로? 60. 1년 미만은 70. 그리고 주택 분양권은 1년 이상 60. 1년 미만 70이에요. 중요한 거는 주택 분양권은 6에서 45가 있다 없다? 없다. 분양권 전매하지 말아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나왔다. 조정 대상 지역이 나오면 2개 이상은 20을 더하고 3개 이상은 30을 더한다고 그랬죠? 기타 자산은 언제나 기본세율. 나머지는 할 필요 없고. 딱 정리됐어요. 자, 양도소득세율시 보유기간. 자, 보유기간은 1번 상속받으면 세율을 물어볼 때는 반드시 뭐가 붙어야 돼? 피가 붙어야 돼. 왜 피가 붙어? 보유기간을 늘려주겠다 이거지. 자, 돌아가신 분을 뭐라 그래요? 피를 흘리며 돌아가신 분. 피상속이래요. 그래서 상가 500억짜리를 보유하다가 사망한다고요. 72세야. 아버지, 어머니가 사망해서 상가 500억짜리 보유하다가, 그래서 몇 년 보유하다가 사망했느냐? 3년 보유하다 사망했다 가정하자고요. 3년 보유하다 사망했어. 왜 사망했어요?
요즘은 웬만하면 80세까지는 살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12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왜? 앞으로 계속 공부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계속 공부하면 머리가 회전되면서 혈액순환이 되면서 오래 살아요. 왜 죽었을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자식들이 달려들어. 팔아서 돈 좀 달라고. 오남 밀려. 알아들었나요? 오남 밀려. 6명이 달라들어.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뇌졸중으로 급사해버린 거야. 부모님 괴롭히면 안 돼요. 그래서 상속을 받잖아. 그래서 상속인들은 이제 이걸 팔아야지 이제. 그래야 돈을 나눠 가지니까 양도. 얼마에 양도했냐? 500억짜리죠? 양도했어 자우한. 그럼 상속인은 6개월 보유하다가 팔아먹은 거야. 일단은 다른 사항은 고려하면 안 돼요. 자, 그럼 잘 들어. 이제 보유기간을 따져야 돼요. 세율. 세율을 물어볼 때 보유기간은 2해와 2해를 더한다. 그래서 보유기간은 몇 년으로 계산한다? 3년 6월. 그래서 보유기간은 상속세율을 물어볼 때는 피상속은의 취득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6개월이 아니라고요. 그러면 세율은 몇 프로로 간다? 2년 넘었으니까 6에서 45%를 적용하겠다는 뜻이에요. 6개월로 보면은 몇 프로 적용해? 실컷 가르쳤는데 50이잖아 상가. 왜 70이야 또. 할렐루야. 상가 토지는 1년 못 채우면 50이요. 주택이 60이라고요. 이거 상가라 적히잖아 상가. 그럼 돌아가셨는데 절반 뺏어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보유기간을 여기서부터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가 2년 채우면 이렇게 간다고요. 상가니까. 알아들었죠? 그리고 주택이라도 세율은 똑같아요. 근데 1년 못 채우면 50이야. 주택은 70이야. 알아들었나요? 이렇게 안 간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뭐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따지죠? 3년 보유해야 장특공제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장특공제 일반적인 상속은 보유기간이 몇 개월이야? 6개월. 6개월로 보는 거야. 6개월. 그럼 장특공제 적용한다? 적용을 하지 아니한다? 적용을 안 합니다. 세율을 계산할 때만 보유기간을 늘려줘요. 장특공제 상속은 일반적인 거는 언제부터 따진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따진다고요. 그럼 6개월 장특공제 안 해줘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 이번 시험에 사례 문제. 그래서 결론은 뭐다? 상속세율은 보유기간을 P가 꼭 붙어야 돼요.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하고 장특공제 상속은 일반적인 거는 뭐다? 상속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고요. 단 가업상속은 해줘요. 가업상속은 P가 붙어요. 이거는 일반 상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은 문풀을 통해서 연습해야 된다고요. 자, 그렇게 됐네요. 자, 698쪽. 자, 1번 끝났고, 자, 2번도 필수죠? 무슨 과세? 2월 과세. 자, 2월 과세 세율을 따질 때는 누구 취득일로부터 2월 과세를 따진다?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증여자가 취득한 날로부터. 수중자 하면 안 돼요. 증여자. 자, 그 다음 오른쪽 16번. 비사업용 토지. 자, 비사업용 토지는 등기되고 2년 채웠죠? 2년 채우면 세율이 뭐다? 기본 세율에 10을 추가 더하죠? 2년 채우면 10을 추가로 더한다고요. 그럼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16에서 55로 간다는 거야. 항상 2년 채워야 돼요, 토지는. 그 다음 2번.
장특공제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다. 있다 맞죠? 3년 보유하면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본공제도 해줘요. 그러나 4번 지정지역이잖아. 지정지역은 세금을 더 많이 과세하겠죠? 10에다 10을 또 더해. 10에다 10을 또 더한다고요. 2년 채웠다면. 20을 더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럼 최대 세율은 몇 프로로 간다는 거야? 26에서 65까지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 경우 2년을 못 채웠잖아. 미만. 2년 미만이면 60 또는 70으로 계산하죠? 토지니까 2년 미만이니까 40 또는 50으로 계산하잖아요. 일반 세율. 2년 못 채웠잖아. 6개월 채우면 50. 1년 6개월 채우면 50이라고요. 이렇게 2년을 못 채우면 기본 세율과 따로따로 계산해서 포인트는 무슨 세율? 큰 세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그러니까 세율이 높더라도 양도세가 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포인트가 뭐다? 2년 미만. 그럼 기본 세율로 계산해. 그럼 2년 미만은 40, 50으로 또 계산해. 그래서 비교과세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거를 세액으로 한다. 그냥 참고로만 알아두라고요. 자, 미등기. 자, 미등기가 뭐다? 등기 대상인데도 등기를 안 하고 파는 거를 미등기라고 그래요. 그럼 미등기는 원칙 뭘로 구한다? 실질거래가요. 그래야 세금이 많이 나오지. 그리고 미등기로 팔 때는 뭐를 안 해준다? 장특공제. 그리고 기본공제도 배제. 그리고 최고 세율은 몇 프로? 70%.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어요? 699. 천천히 할게요. 너무 빠른가 봐. 자, 그 다음 비과세 감면 적용을 배제한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박스예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합니다. 우리가 추계 결정할 때 필요경비 계산공제 하죠? 어떻게?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이잖아. 그럼 등기되면 3%. 미등기는 몇 프로 한다? 0.3% 적용합니다. 등기되면 3% 공제해주고 미등기도 불이익을 주면서 적용한다. 10분의 1을 적용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취득가액이 확인이 안 돼. 확인이 안 되면 추계하죠? 추계 결정하잖아. 그럼 추계 결정하면 반드시 옆에 뭐를 해줘야 돼? 계산, 공제. 이번 시험에 이게 필수예요. 취득 당시 실거래가액이 확인이 안 되면 순서대로 추계 결정하잖아요. 그럼 순서는 꽉 잡았죠? 순서가 뭐야? 매감한기. 그럼 매감한기 어느 하나라도 적었다면 두 녀석은 계산 공제 해줘야 돼요. 공식이 뭐다? 취공. 부동산만 알면 되죠? 3%. 미등기는 몇 프로? 0.3. 10분의 1 적용합니다. 취공을 꼭 알아야 돼요. 취가 뭐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곱하기 공제율. 이거를 5글자로 뭐라 그런다? 계산공제액이라 그래요. 항상 추계할 때는 계산공제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 거야. 취공. 그래서 0.3% 적용한다라고 해야 돼요. 등기되면 3%. 그 다음 미등기 양도소로 보지 않는다. 자, 미등기로 팔았지만 미등기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장특공제도 해줘. 기본공제도 해줘요. 요건이 충족되면 미등기지만 미등기로 보지 않겠다. 1번. 자, 비과세상 농지잖아. 자, 농지. 미등기로 팔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비과세 해주겠다. 그 다음 감면대상 농지다. 미등기로 팔았더라도 농민지원 차원에서 감면해주겠다. 그리고 3번은 단기가 아니라 장기야. 장기 1년 이상. 등기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한 거는 뭐다? 불이익을 안 준다. 장특 알아들었어요? 불가능. 이거 뭐예요? 분양권 전매.
등기가 불가능하잖아. 분양권 전매는 등기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다? 법원의 결정 어쩌고 저쩌고는 취득에 관한 등기가 불가능하다. 어떤 경우야? 취득 당시 소송 중에 있어. 그러니까 소송 중이니까 등기가 불가능하죠? 하고 싶어도 불가능한 거야. 소송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 5번은 1세대 1주택이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 주택을 얘기하지. 이거는 세 글자로 뭐야? 무허가. 허가를 받지 아니하.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 다음 등기된 걸로 봐서 요건이 충족되면 비과세하겠다. 중요한 거는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3번, 4번, 5번은 불가능은 미등기로 안 봐. 요건이 충족되면 장특공제 등을 해준다는 뜻이에요. 중요한 거는 2번, 3번, 몇 번? 3번, 4번, 5번이라고요. 불가능은 미등기로 본다, 아니 본다? 아니 본다. 불이익을 안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5번, 6번은 뭐야? 6번, 7번은 도시개발법이잖아. 그래서 종료되지 않아. 취득등기를 아니하고 미등기로 팔았죠? 그리고 5번은 뭐다? 도시개발법이야. 토지구역 환지처분 공고 전에 팔았잖아. 미등기로 팔더라도 6번, 7번은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래서 중심은 3번, 4번, 5번이에요. 불가능. 그리고 6번, 7번은 왜 미등기로 안 본다? 공익사업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서, 진행하기 위해서 미등기로 안 본다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거는 박스예요. 미등기로 팔더라도 필요경비 계산공제 적용한다라는 뜻이에요. 0.3%. 꼭 기억하시고. 자, 700페이지로 돌아가자고요. 자, 매년 출제되는 거 여러분들이 드디어 잘하는 거 나왔네. 양도소득 금액계산의 특례. 드디어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어요. 자, 하기 전에 이제 용어 정리, 구분 계산. 자, 다음에 양도소득 금액은 구분하여 계산하고, 구분이 뭐다? 1호자산, 2호자산, 3호자산, 4호자산이에요. 항상 1번은 어디까지를 얘기한다? 기타자산. 2번은 주식. 3번은 파생상품. 4번은 신탁수익권. 그래서 손해난 거를 뭐라 그래요? 결손금. 세 글자로 결손금, 네 글자로 뭐라 그런다? 양도, 차손. 그럼 손해나는 거는 이익에서 공제를 해야죠? 이익에서 공제를 해준다고요. 그럼 공제할 때는 같은 자산끼리 공제를 합니다. 그래도 다른 자산과는 합산한다, 합산을 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않는다. 같은 자산끼리만 더하기 빼기 하는 거야. 합산, 통산. 합산한다. 그러나 다른 자산과는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토지와 분양권을 팔았어. 손해가 났어. 그럼 토지와 분양권을 팔았다. 손해도 나고 이익 나죠? 그럼 토지와 분양권은 합산한다, 안 한다? 합산한다. 그러나 토지와 주식은 합산한다, 합산하지 않는다?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른 자산이니까. 이거 출제되는 거예요. 분양권은 1호 자산이잖아. 같은 자산끼리는 합산한다. 주식은 2호 다른 자산이죠? 합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게 기초예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합산하더라도 결손금이 남아있어. 이익에서 빼더라도 해당 연도에 미공제분이 남아있어. 미공제분이 남아있으면 내년으로 넘어가는 거를 뭐라 그래? 2월이라 그래. 그럼 미공제분이 남아있다. 결손금이 남아있을 때는 자, 미공제분은 2월 공제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야. 투기목 있다 그러면 안 돼요. 없다. 사업자가 아니니까. 사업자는 올해 손해나면 내년 이익에서 공제받아요. 이거는 투기 목적이잖아. 그래서 미공제분은
내년으로 넘어가서 2월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시험은 여기까지만 나와. 자, 동그라미 2번에 니은이라고요. 미공제된 결승금은 종합소득, 다른 소득이죠? 공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아들었죠? 그러나 단 임대소득이잖아. 사업자잖아. 단 임대는 사업자죠? 2월 공제 가능하다. 사업자는 해줘요. 그래야 사업을 이어갈 거 아니에요. 양도세는 2월 공제 받을 수 없어요. 단 임대업자, 사업자잖아. 그럼 올해 손해나면 내년에서 공제할 수 있어요. 자, 출제는 여기까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잘하는 거 오랜만에 나왔네. 2월 과세. 꽉 잡아대요. 2월 과세. 2월 과세 나왔죠? 자, 2월 과세는 왜 생겼어요? 생긴 이유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월 과세는 왜 만들었어요? 직접 팔면 양도세가 많이 나오죠? 가족을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팔아먹으면 양도세 띄어먹지? 그래서 양도세 띄어먹으니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누구 기준으로 계산한다? 못 띄어먹게끔 증여자 기준. 2월 과세 왜 만들었어? 직접 팔면 취득가액이 낮아서 양도세 많이 나오죠? 가족에게 증여한 후 취득가액을 높여서 팔아먹어. 그럼 양도세 줄어들잖아. 그래서 2월 과세란 법이 있다고요. 항상 뭐가 나와? 가불명. 자, 출발이 뭐다? 증여. 후 양도입니다. 갑과 을은 어떤 사이다? 갑과 을은 특수관계인 중 가족끼리예요. 배우자, 직계, 좀비속끼리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갑을 뭐라 그런다? 증여자. 을을 받는 자를 뭐라 그런다? 수중자. 이런 용어를 쓰죠. 그럼 이 2월 과세는 뭐를 증여할 때만 이 법을 적용하나요? 양도세 모든 자산 하면 안 돼요. 딱 몇 개만. 4개. 토, 건, 특, 취득 권리만. 분양권 이런 거 4가지만 이 법을 적용한다.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 회용권, 이용 권리가 아니라 취득 권리만 4가지만 2월 과세를 적용해요. 자, 이렇게 해서 갑돌이가 3억에 취득합니다. 3억에 취득해요. 2016년도에 3억에 취득했다고요. 갑의 취득가액은 얼마야? 3억. 이러다가 이제 누구에게 증여한다? 배우자. 배우자에게 2019년도에 증여를 합니다. 증여를 해요. 그럼 증여를 하면 가격을 내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상속세 증여세법에 의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 있어요. 평가를 하니까 7억이 됐어. 그럼 3억짜리가 얼마 된 거야? 7억이 됐다고요. 그럼 을은 증여가액이 7억이죠? 그럼 취득가액도 얼마야? 7억이 되는 거야. 나중에 팔 때. 그리고 이거를 몇 년 이내에 팔어? 5년 이내에 얼마에 팔으냐? 15억에 팔어. 그럼 양도가액은 얼마야? 15억이라고요. 부동산이 폭등해서 21년도에. 그럼 원칙은 어떻게 계산해? 증여받으면 취득일이 언제다? 증여받은 날. 원칙이. 그럼 증여받은 날로부터 양도세를 양도일까지 계산하는 거죠? 이게 뭐다? 원칙이야. 그럼 어떻게 계산해? 15억에다가 얼마를 빼? 단순 계산 7억. 얼마 남았어?
8억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칙이다. 취득가액이 7억으로 높아졌죠? 양도세 띄어먹었잖아. 직접 팔면은 취득가액이 3억이잖아. 이렇게 직접 팔면은. 그러니까 배우자를 통해서 취득가액을 높인 다음에 팔아먹으면 양도세가 줄어들죠? 그래서 몇 년 이내에 팔 때, 5년 이내에 팔 때는 넘어간다. 넘어가는 거를 2월이다. 그래서 증여자 기준으로 과세를 합니다. 어떻게? 15억에 팔았죠? 그럼 취득가액을 얼마 주고? 3억. 그럼 3억. 그럼 얼마 남았어? 단순 계산 12억. 그래서 5년 이내에 팔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증여자 기준으로 3억 갖고 계산하는 게 2월 과세라고요. 그럼 2월 과세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예요. 그럼 2월 과세는 1번, 2번 세 가지를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양도차익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얼마로 적어라? 갑의 취득가액 3억을 적는 거예요. 그 대신 뭐는 늘려준다 그랬어요? 보유기간은 늘려줘요. 보유기간은 늘려준다고요. 증여자 기준이니까. 뭐를 물어볼 때?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 보유기간에 따라 달라지죠. 모든 게. 그러나 장특공제와 세율은 증여자의 취득일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래서 취득가액은 낮춰주고 보유기간은 늘려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진다고요. 그럼 이 사례에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여기서부터 따지면 2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따지니까 16년이잖아. 21년, 3년 훨씬 지났죠? 그럼 이 사례는 장특공제 적용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증여자 취득일로부터 따지니까 이게 2월 과세예요. 세 가지. 자, 그 다음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죠? 이쪽으로 넘으면 이제 세 가지가 또 있어. 자, 그럼 배우자는 뭐를 내야 돼? 증여세 6억을 공제받고 1억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죠? 그러다 가족끼리는 증여를 인정해서 증여세를 내. 그리고 양도세도 내야죠? 양도세.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중자다, 증여자다? 수중자입니다. 증여자 하면 안 돼요. 증여를 인정해서 수중자가 팔았어요.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라고요. 양도세 납세무자는 수중자다. 그리고 증여세도 납부하고 양도세도 납부하면 이중과세죠? 그럼 증여세 납부한 거는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줘요. 증여를 인정해서 양도세 계산할 때 어떻게 한다? 필요 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결국 증여세는 안 걷겠다. 양도세만 3억으로 계산하겠다는 거야. 필요 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양도차익을 한도로 공제를 해준다고요. 증여세 납부한 거는 환급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세액 공제된다 그러면 안 돼요. 항상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야? 양도가액에서 마이너스 필요경비잖아요.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오죠? 그다음 납부한 증여세는 어디에 산입한다? 필요경비에 산입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한다. 아주 중요한 거야 이거. 그냥 증여세는 공제를 안 해줘. 어떤 증여세는 공제한다? 2월 과세에 대한 증여세는 공제해 주는 거야. 이중과세니까. 그럼 증여세는 시험 어떻게 나와? 세액 공제한다. 틀려.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둘 사이는 연대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 모든 세금은 수중자가 책임을 집니다. 증여자 기준으로 계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세 개가 기초다. 이게 기초야, 기초. 자, 그 다음 나머지는 이제 끼워 넣기 하는 거죠. 이렇게 5년 이내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3억으로 하니까 양도세 폭탄 맞잖아. 그럼 갑과 을은 배우자 사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뭐예요? 이혼하잖아. 이혼하잖아. 그 이혼하면 남남이네. 그럼 취득가액을 3억으로 계산한다. 7억으로 계산한다. 아, 이혼했어요. 그래서 취득가액을 그냥 3억으로 계산해요. 5년 이내에 이혼하면 안 돼요. 위장이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월과세 포함해요. 5년 지나서 해야 된다고요. 5년 이내이기 때문에 위장이혼하지 말아라. 그래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 그럼 죽으면 이월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안 한다는 얘기는 취득가액을 얼마 갖고 계산한다? 7억 갖고. 이게 두 개야. 그래서 죽으면 모든 게 용서가 돼. 세금도 덜 내고. 알아들었나요? 이게 이월과세.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자, 밑에. 자, 지금부터 교재로 들어갑니다. 이월과세 1번. 자,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6억 원까지는 배우자끼리는 징여공제를 받죠? 징여공제를 봐서 양도세를 회피. 양도세를 띄어먹으니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뭐다? 이월과세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번에 1번은 포인트는 5년 이내. 그리고 2번은 다 되는 게 아니라 4가지만 돼요. 토, 건, 특, 취득권리. 하나요. 4가지. 그리고 오른쪽 올라가면 이월과세는 조세의 부담이 감소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한다는 점에서 부당행위 계산 부인과는 다르다. 알아들었나요? 5년 이내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3억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이런 그러고. 자, 그 다음 나왔다. 4번.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됐다.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혼. 이거는 특례를 적용하되 이월과세를 적용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망은 이월과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그 다음 박스 넘고 이월과세 효과. 여기서 이제 출제되죠? 납세무자는 세 글자로 징여자가 아니라 뭐다? 수중자야. 그리고 징여자, 수중자 사이는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없다야 괄호가 시험은 없다라고 나오지 않아. 길게 뭐라 그래요? 지지 아니한다. 연대 납세무가 없다. 길게 어떻게 말씀한다? 연대 납세무를 지지 아니한다. 똑같은 용어예요. 그리고 양도세 계산. 양도세 계산은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취득 시기를 기준으로 취득가액 장기보유 특별공제 세율을 판단한다. 징여자 기준으로. 그 줄여서 징여자잖아. 징여 받은 하면 큰일 나요. 징여한 받은 하면 벌써 틀린 거예요. 아, 이거 징여자 기준으로 계산한다고요. 징여한 배우자 기준으로. 징여한 받은 하면 큰일 나요. 자, 그 다음 위에 2번. 징여세 처리 별 딱 붙여. 안 돌려줘요. 징여를 인정해서 어떻게 한다? 징여세 상당액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면 틀려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그런 그 뜻은 양도가액에서 공제를 해준다는 뜻이에요. 산입한다. 자, 그 다음 어렵게 나왔을 때 위에 박스야. 적용 제외되는 경우. 위에 박스. 적용 이월과세 안 하겠다는 거지? 자, 1번. 자, 1번은 뭐다? 이거 징여받았는데 징여받은 부동산이 뭐 당했어? 수용. 수용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수용당했지?
그렇잖아. 그 수용당한 경우는 2월 과세 적용 안 해요. 단 증여받은 부동산이 사업인정 고시일 몇 년 전에? 2년 전에. 2년 전에 증여받은 게 수용당하면 부득이하잖아요. 그죠? 2월 과세를 적용 안 해요. 수용은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업 시행자에게. 이런 거는 2월 과세 적용하면 그냥 수용하면 틀려요. 2년 전에. 그냥 투기 목적으로 안 본다 이거지. 자, 그 다음 2번. 1세대 1주택 비과세야.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요. 자, 여기 봐. 여기 봐요. 갑이 3억이지? 직접 팔아 15억. 이거 비과세 주택이야. 여보세요? 3억에 취득한 게 비과세 주택이야. 그럼 직접 팔아도 비과세잖아. 직접 팔아도 비과세지? 그 고가주택도 똑같아. 9억까지 비과세야. 그래서 비과세 주택은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직접 팔면 비과세잖아. 그럼 배우자에게 증여했지? 그럼 배우자가 나중에 팔 때는 취득가액을 얼마로 계산한다? 7억으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2번, 3번이 그 얘기예요. 1세대 주택 비과세 양도에 해당이 되는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 직접 팔아도 비과세니까.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고 배우자가 팔 때 3억 갖고 계산하면 안 되잖아요. 원래 비과세니까. 그럼 나중에 배우자가 팔 때는 취득가액을 7억으로 계산해줘요. 그 다음 고가주택도 똑같고 9억까지는 비과세해줘요. 항상. 고가주택 포함. 자, 그리고 4번.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 결정세액이 증여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포인트가 큰 경우, 적은 경우. 적은 경우에요. 적은 경우는 2월 과세를 적용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적용하지 아니한다. 여기 보세요. 자, 7억으로 계산하면 양도세가 덜 나오죠? 그러니까 5년 이내에 팔 때는 3억으로 계산하는 거야. 이게 2월 과세잖아요. 근데 이 7억이 부동산이 증여 당시 폭락할 수 있잖아. 원래 3억짜리지? 근데 폭락해서 취득가액이 얼마로 평가됐어? 3천만 원으로 평가돼서. 그 3억으로 계산하는 게 양도세가 많이 나와? 3천만 원으로 계산하는 게 양도세가 많이 나와. 이럴 때는 이쪽이 많이 나오잖아. 3천만 원 급락했잖아. 이쪽이 적게 나오고 이쪽이 많이 나와. 그럴 때는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포인트가 뭐다? 큰 경우야 적은 경우야? 적은 경우. 그래서 2월 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요. 이쪽은 양도세가 2억이 나왔고 이쪽은 양도세가 4억이 이쪽이 많이 나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2월 과세를 적용하는 세액이 아니한 적용세액보다 이게 뭐다? 적은 경우는 일로 가야죠. 이럴 때는 2월 과세 적용을 안 한다. 이거 출제될 수 있어요. 다음 중 2월 과세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 중 틀린 것. 그럼 4개 딱 나왔잖아. 하나 이어넣게 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예요? 7억인데 갑자기 뭐다? 3천만 원 떨어졌어. 그럼 이쪽이 많이 나와요. 이쪽. 갑자기 김정은이가 서울에 폭탄을 떨어뜨렸어. 부동산 가치가 휴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급락하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2월 과세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과세 완벽하게 이해를 나누고 정리해야 돼. 언제나 출제되는 거예요. 이 칠판은 지우지 말라고요. 잠시 쉬었다 하죠.